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GDP 관점에서 보면 똘똘한 한 채는 개소리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을 봅니다. 한국은 1조 6천억 달러가 좀 넘었습니다. 2022년에. 그런데 미국은 1등 25조, 중국은 17조. 차이가 많이 나죠. 중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해봐도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요게 똘똘한 한 채 비교할 때는 핵심이라는 거죠. 국내 총생산이 물론 1인당 GDP는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똘똘한 한 채하고 관련은 없죠. 똘똘한 한 채 싸움은 GDP 싸움이다. 밑에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의 노동자하고 한국의 노동자의 삶의 질을 비교해 보면 1인당 GDP로 결판이 납니다. 그거는 노동자들, 평민들 비교할 때 1인당 GDP 쓰는 거고, 똘똘한 한 채 비교할 때는 GDP를 봐야죠. GDP.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스마트한 사람들 또는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부를 쏙 다 빼먹죠. 그래서 그 대부분이 1인당 GDP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GDP의 반영이 오히려 많이 되겠죠. 그래서 GDP를 비교해 보면은 똘똘한 한 채가 어디가 더 똘똘한지 그게 바로 나와 버립니다. 왼쪽 위의 그림이 상하이죠. 중국에서 최고의 도시. 오른쪽 위가 서울입니다. 한국의 최고 도시. 지금 인구는 엄청나게 차이 나고 인구 말고 GDP만 보더라도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디가 부자가 더 많겠습니까? 상해 부자가 훨씬 부자죠. 훨씬 부자입니다. 상해 부자가. 그러니까 상해 중에서도 똘똘한 지역이 있고 서울에서도 똘똘한 지역이 있겠죠. 똘똘한 지역끼리 비교를 했을 때 상해 부동산이 훨씬 더 비싼 게 정상입니다. 정상.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정상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의 싸움은 GDP 싸움이다. 중국의 생수왕 중산사는 어떻게 중최대 부호가 됐나? 그 과정을 알 필요는 없고 재산이 83조 정도 된답니다. 참고로 이재용 회장은 16조 정도 됩니다. 차이 많이 나죠. 생활 수준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훨씬 높지만 최고 부자는 중국이 훨씬 부자입니다. 선수층도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싸움은 GDP 싸움인데 당연히 상해 똘똘한 한 채가 서울보다 10배 정도 비싸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 설명,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 한번 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은 기득권들. 우리 사회가 일구어 놓은 과실을 많이 가져가는 본인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잘못한 건 아니고 운이 좋아서 물려받은 게 많든가 아니면 똑똑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사회의 과실을 쏙 빨아가는 사람들, 초록색 제일 위에 있죠. 파란색은 일을 열심히 하는 생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까만색은 일하지 않는 노인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파란색 일꾼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 사람들이 일한 과실을 위에 4개 표시되어 있죠. 초록색 4명이 나누어 가져가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절벽이 오면은 이중고죠, 이중고. 절대 인구도 줄어들지만 젊은 사람들이 더 줄어드는 게 문제죠.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한 명이 저 과실을 다 따가도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보다 미래의 저 초록색 사람, 저 사람이 엄청 부족함을 느낄 겁니다. 파란색 일꾼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똘똘한 한 채의 타격도 아주 심각할 것이다. 당연히 알 수가 있죠.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노동력이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전체 노동력이 줄어듭니다. GDP가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똘똘한 한 채 만실인데 나중에 공실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는 임대료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회장님들만 거주할 수 있는 곳인데 나중에는 GDP가 감소하면서 조금 성공한 자영업자들도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임대료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구가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똘똘한 한 채가 서울에 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봅니다. GDP 다시 봅니다. 한국 지금 1조 7천억 달러 정도 감소 확정이죠. 감소 확정이고 중국도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중국도 어지간하면 감소할 것 같습니다. 인구 때문에. 그런데 미국 보면은 나중에 줄어들까? 그렇게 심각하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 또 다른 의미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머릿속에 지방에 일자리 부족하니까 서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가 마르지가 않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논리로 인구 절벽인 상태까지 적용하니까 큰 오류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는 GDP가 엄청나게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노인들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그래서 지금 또 좀 똘똘한 사람들은 해외 이민 가는데 앞으로 시간 갈수록 아마 똘똘한 친구들은 탈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할 겁니다. GDP 더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서울 가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미국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고 그게 또 답이겠죠. 정답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정 사람만 정답을 알고 있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여기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똑똑합니다. 눈치도 빠릅니다. 나중에 인구 절벽 오면은 서울로 가겠는가? 미국으로 가겠는가? 무조건 미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2차 충격이죠. 이 충격도 엄청날 겁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 일자리 찾으러 서울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가더라. 상하이로 가더라.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똘똘한 한 채, GDP 개념으로 보면은 완전 개소리 맞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똘똘한 한 채는 인구 절벽 상황에서는 개소리다. 지금 당장 뭐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10년, 20년 앞만 보고 모든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똘똘한 친구들은 30년, 40년 후를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데 그것 때문에 GDP는 더 줄어들 수 있다. GDP가 더 줄어들 수 있고 그 의미는 부자가 엄청나게 줄어든다. 그 의미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